저희 송종훈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대학에서 언어를 가르친 언어학 네,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지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이 언어의 능력을 인공지능이 AI가 침범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대요. 여기에서 개발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송종훈 대표님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지기술, 인지라는 개념을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초거대 언어 모델 GPT의 출현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GP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범용 GPT라고 해서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고 목사님들도 쓰고 있지만 이제는 범용 GPT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에 관한 자료, 내 교회에 관한 자료, 세부적인 자료는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범용 GPT에서는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로 요걸 끌어냈는데요. 여기 보면 원시 시대, 농업 시대, 산업 정보 AI 시대 이 구분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생산수단입니다. 요 구분 기준은 너무 많이 보셨죠. 근데 그 두 번째 구분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시 시대와 문명 시대. 예, 요것도 너무 많이 알죠. 요거 구분 기준이 뭘까요? 요거는 생산수단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 정말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네, 딱 두 개로. 그리고 오늘날의 문명이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예, 바로 문자 언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쯤 오면 머릿속에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GPT가 뭐라고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그랬죠. 인류가 이 원시 시대로 산게 수십만 년이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래도 십몇 년 이상을 원시대로 살았는데 왜 그랬다고요? 문자가 없었거든요. 문자 언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문자 언어가 나타나자마자 지금 5천 년 만에 오늘날의 문명이 왔어요. 근데 그 문명이 재밌는 거는 잘 보세요. 5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발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고 이쯤이죠, 이쯤. 여기 산업화가 되는 이 시대부터 정보화 시대로 넘어온 게 단 1, 200년이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문자 시대, 문자로 인해서 문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5천 년 중에서도 단 2, 300년 만에 오늘 문명이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언어가 축적된 거죠. 지식이 축적된 거예요. 약 4,500년 넘게 축적된 지식이 바로 오늘 문명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GPT가 뭐라고 그랬죠? 초거대 언어 모델. 그럼 인류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화된 20세기 100년도 안 되죠. 컴퓨터로 넘어온 이 언어 데이터가 GPT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시대는 뭐가 될까요? 이건 정말 시대의 흐름에 엄청나게 중요한 한 장의 그림입니다. 바로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011년이 왜 인공지능이냐면 딥러닝이 이때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건 지능을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사실 이 구분은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걸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한 거는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나타납니다. 바로 문자를 기반으로 하죠. 이겁니다. 인간 역량 시대와 생성 AI 역량 시대가 나타나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동안은 여기 지능은요, 인간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역량의 주체성, 인지성, 그 다음에 정보성, 관계성. 그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지능은 하나죠, 하나. 그런데 역량은 종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뭐가 될까요? 바로 인지 역량이라고 합니다. 네, 인지 역량은
여기 지능과 언어가 묶여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생성 AI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 기반의 새로운 세계,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다루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세상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인지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해 사고 표현입니다. 이해 사고 표현이 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만물의 영장성을 드러내는 거고 이 인지 때문에 정보 역량이 생기는 거죠. 지식은 여기에 있고 주체는 자율성입니다. 인공지능의 주체 역량이 가면은 사실 인간은 종말이 온다고 봐야죠. 네, 주체성은 안 주겠죠. 의결권이니까 절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강제로 뺏기지 않는 한은. 그리고 이제 인성 역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자, 이 네 가지 역량이 바로 인간의 핵심 역량인데 이 중에 이 지식 역량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 이번에는 이제 이 역량을 지금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역량과 생성 AI 역량을 비교하면 자, 생성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앞에서 봤던 생성이면 이해사고 표현 중에 어디예요? 표현이죠. 생성하다. 표현입니다. 근데 생성 AI인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르는가? 생성이라는 말은 이해와 사고 없이는 생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생성 AI가 바로 오늘 우리의 화두가 된 겁니다. 그 생성 AI에서도 음성하고 문장은 언어고 나머지 그림, 영상, 종합이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GPT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생성 AI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바라보아야 될 핵심 요소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하나 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질서가 바뀝니다. 컴퓨터가 출현해서 이 기업들이 질서를 바꿨고 쇼핑몰을 통해서 질서가 바뀌었고 플랫폼으로 질서가 바뀌었고 생성 AI로 드디어 이제 또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가 바뀔 때마다 바라만 보고 있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바꿔보자는 거죠. 질서가 바뀌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 질서의 좀 중심에 설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교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것들은 이 기술과 도구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저도 이 과정에서 컴퓨터 쇼핑몰 플랫폼 출시될 때마다 인터넷 출시되고 휴대폰 출시되고 할 때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이었죠. 생성 AI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쯤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참여를 못했지만 여기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플랫폼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 10년 전에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이런 플랫폼을 만들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명함형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 가면 현재 이 명함을 쓰는 사람이 올린 것들이 바로바로 지금 올라오는 거죠. 똑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올리는 것이고 페이스북에서 내가 올리는 내 채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올리는 채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똑같은 플랫폼이죠. 이제 플랫폼의 규모가 페이스북처럼 25억이 있느냐 아니면 뭐 100명이 있느냐 하는데 현재 저희 거는 약 한 250만에서 벌써 290만 됐네요. 벌써 300만 넘겠네요. 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플랫폼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플랫폼에 대열이 한번 끼워보자.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이와 비슷한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제 올 연말까지는 1000만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요. 그렇다면 플랫폼과 함께 생성 AI도
나의 어떤 영역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나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라고 한번 도전을 시도한 게 지난 2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성 AI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 기간으로 보면 다 초짜들이죠. 단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빨리 이해하고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챗GPT 생성 AI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언어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영상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미지 쪽은 모든 기업이 달라들지 않고 있는데 이 언어, GPT 쪽은 정말로 모든 대기업들이 다 달라들었고 한국도 지금 다 달려들고 있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까? 나만 멈춰있는 느낌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초거대 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LML, 그러니까 GPT의 그 엔진을 만드는 업체들이 여기고, 여기가 엔진 만드는 데고, 여기는 이제 그 엔진을 가져다가 사업 솔루션, 어떤 필요, 시장이나 사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대열에 끼어들인 겁니다. 이 대열 밑에 좀 더 작은 분야라고 보죠. 이건 굉장히 큰 분야들이고 좀 더 작은 분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확산 현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사회에서 계속 공급되고 있는 솔루션들이에요. 조금 전에 이거 엔진을 가져다가 여기 있는 엔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대기업들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서비스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1인 유니콘이 나오기도 하죠. 현재 그런 1인 유니콘이 나오고 이미지 기반은 또 이런 데가 지금 스노우웹은 지금 3월 달에 하루의 매출이 1억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억이요.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이미지 하나 아바타로 바꾼 건데. 예, 이렇게 통합형 기반으로는 지금 여러분 좀 들어보셨겠지만 리툰이라든지 뭐 네이플 여러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요런 형태가 이제 오픈 AI 본사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이제 리튼이라는 회사들은 별도로 그것을 종합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보니까 저도 교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뉴스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느낌 어떤가요? 300명 교인 앉혀놓고 설교한 챗GPT 목사. 이거 정말 어제입니다. 어제 15일. 네, 오늘인가? 어제입니다. 오늘이네. 오늘 15일인데 이게 어제네요. 기사니까 오늘 나왔겠네. 예, 영상을 저도 궁금해서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목사님은 저기였겠죠. 이제 목사님 바이에른주의 예. 한 교회에서 소리 들리나요? 현지의 소리 들리나요? 예, 좋습니다. GPT가 예배를 짧으니까 드리게 들어봅시다.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재단 위 대형 스크린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등 4명이 잇따라 등장하는데요. 챗 GPT를 통해 구현된 아바타들로 AI 목사가 설교와 기도, 찬송 등 약 40분간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설교에서 AI 목사는 신자들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의 반응은 강경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환호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 신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아마 이거를 기획한 그 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한국 같은 꿈도 못 꾸는 일이겠죠. 네. 그런데 이미 시작됐고 또 이것은 앞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목회 비서 만들기라는 세미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챗GPT를 목회 비서로 만들기 세미나인데 이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일까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했던 바로 이 메인 GPT를 이용해서 질문에서 답변을 얻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거는. 왜? 이제 공개돼 있으니까. 하기만 하면 누구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목회자의 사용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사용 실태가 나타났습니다. 목회자의 인식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쓰느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설교에 제일 많이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뭐 이런 요소들로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기사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오류 정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정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오류 정보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구체적으로 이제 윤리적 지침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보기 때문에 오류가 잘못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수도 없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왜 오류가 나올까요? 기계학습 이 GPT가 간단합니다. 원인은요. 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요약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각 당별로 서로 다를 텐데 GPT한테 물으면 5개의 당의 입장을 다 요약해서 같이 보여줘요. GPT는 이게 누가 맞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들을 가져다가 요약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조사해 봤더니 틀린 답변 한 페이지밖에 없었어. 특별한 어떤 질문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GPT는 내가 바르게 알고 있지 않는 한 나도 같이 쓸려갈 수 있는 마치 내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GPT가 모든 웹을 조사해서 요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내가 GPT만 의존한다면 내 머릿속에 나는 어린아이가 돼서 GPT가 주는 것만 배우는 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정보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오류 정보에 대한 대안은 바로 출처가 정확한 문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요소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그럼 출처가 중요한 문서, 출처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문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개인에 관한 개별적 정보는 인터넷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정보는 결국 여러분이 조사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더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챗GPT를 이용하게 됐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돼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걸 챗GPT를 붙여보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상품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초기 모델, 그 다음에 중기 모델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모델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용 모델보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이걸 좀 교회에 빨리 보급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에게 먼저 정보를 좀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맞춤형 보급하는 목회자 대상 GPT나 교회 맞춤형 GPT, 선교 맞춤형 GPT 이런 형태로 모양을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냥 이름은 가상으로 붙였습니다. 올리온 교회라고 저희 회사 이름인데요. 올리온 교회라고 붙였고 올리온 교회 AI 도미라는 말을 넣고 앞에 이제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이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메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 전용. 이거는 이제 관리자인데 공유입니다. 공유. 거기 이제 교회용으로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바뀌죠.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범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도메인이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쓰고 끝나죠. 여러분이 이걸 뭔가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오픈 AI 본사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들어줄 리는 없을 거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용하는 판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내 도메인으로 바뀌겠죠, 이게. 내 도메인으로 바뀌면서 우리 교회 거가 됩니다. 여기 이름도 바뀌고 여기 메뉴도 바뀌고 지금 이 내용도 바뀌겠죠. 이건 교회용으로 질문해 놓은 거를 뽑아 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다 바뀌는 거죠. 배경 화면도 여러분 교회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카톡 형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옆에 챗봇 상담으로 아이콘이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서 클릭하면 얘가 챗봇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펼쳐서 보일 수도 있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여기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회 직원이나 그 장로님들이 다 포함해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세신자들만 보는 곳. 이건 이제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예, 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는 교회 관리자가 보는 곳이에요. 교회 관리자,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게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겠죠. 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로그인 됐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이 두 개는. 그죠? 여기는 권한이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외부인들이 교회용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좋은 정보들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정보도 검색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일반 정보, 오픈 AI에 대해서, 오픈 AI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하고 똑같죠? 여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걸 오픈해주면 여기서 검색을 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오픈 AI는 이렇게 하면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나 여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써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쓰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쓰라고. 이걸 쓰게 되면 사람들은 이걸 쓰면 옆에 항상 교회에 관한 정보들이 나와 있겠죠. 만약 교회가 이걸 하나를 교회용으로 만들었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자, 이걸로 여러분 이제 쓰세요 하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교회의 정보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전도적 요소가 되겠죠. 어차피 여기는 접근이 안 되니까 여기만 접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범용 API, 범용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고 그런데 왼쪽에 보니 이제 이거는 뭘 넣을 건지는 아까 앞에 여기 관리자 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교회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메뉴를 뭘 넣을 건지를 결정합니다. 여기다가는 무슨 메뉴를 넣을 건지, 여기다가는 무슨 메뉴를 넣을 건지. 만약 여기서 지우려고 하면 들어가서 여기서 메뉴를 타이틀을 바꾸고 파일, 여러분 업로드 시키고 싶은 파일들을 올리고 이렇게 등록해 주면 되겠죠. 예. 뭐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지웠다가 다시 만들거나 이 모든 메뉴가 다 가능해집니다. 메뉴를 만들 때는 여기 눌러서 메뉴를 만들고 메뉴를 수정할 때는 여기 눌러서 메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용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관리자가 만들면 아까 이용자, 유저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못 들어오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교회는 두 번째 직원 관리자로 올립니다. 이게 이제 공유입니다. 이거는 교회 성도나 모든 임직원들이 다 같이 보는 우리 교회 성도 자격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보는 곳이니까 여기다가는 성도의 성도 사업장 정보.
그럼 사업장 정보를 제가 하나 샘플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성도 주소.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성도 사업장 정보니까 모든 성도는 성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장을 이용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성도의 주소 샘플을 한번 보죠.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장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장 정보를 들어가서 한번, 근데 여기 이제 이쪽에서는 사업장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샘플로 일단은 여러분들 보라고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고, 근데 여기를 누르니까 뭐라고 나와요? 메뉴를 사용하려면 문서 모드를 ON으로 하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현재는 범용 인공지능이고 범용 GPT고 문서 모드를 쓰려면 다른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예, 문서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서 모드 하에서 요 메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성도의 사업장 정보를 클릭해 주죠. 그러면 이제 성도의 사업장 정보가 클릭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사업장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주 식당 10개만 찾아줘. 그러면 이렇게 예, 이름, 직분, 휴대폰, 메일 이런 식으로 회사 가게 이름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관리자로 돌아와서 회원 관리 들어가 보면 좀 이따 여러분도 이거 쓰게 될 건데요. 이렇게 회원 정보들을 쭉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관리자는 직원용이냐 일반 유저용이냐 등을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했나 교회 입장에서 중요하죠. 눌러보면 이 아이디로 눌러보면 이 아이디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요걸 이제 빅데이터로 뒤로 가서 빅데이터가 되겠죠.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또 알 수 있고 연도별로 월별로 관심사들을 파악해 갈 수 있죠. 아주 중요해요. 예,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 여러분 지금 현재 그 포털에서 그 이용자들이 막 뭐 질문하고 자꾸 하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뭐가 되죠? 자동화 마케팅 홍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전체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범용을 쓴다 그러면 이 범용에서 결국 성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할 거고 그 많은 질문들을 성도들한테 전부 이걸 쓰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때요? 이왕이면 똑같은 거예요. 얘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얘를 쓰는 게 나을까요? 기능이 똑같은데. 그럼 당연히 이걸 쓰라고 그래야죠. 혹시 뭐 교회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럴까 봐서 겁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로 성도들의 API를 여기다 입력하거든요. 여기다 입력하니까 교회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무료 버전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야,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오픈 AI에 들어가는 질문들을 전부 여러분이 성도들 관리와 또 보살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 마케팅하는 회사들이나 여러 회사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검색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를 알고 싶죠. 이거는 사실 알고 싶어도 모르잖아요. 네이버가 안 주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성도들 또는 이걸 쓰는 지역 주민들의 질문 내용을 파악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교회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변에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쓰는 질문들 정보들을 어때요? 전부 교회에서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뭐 나쁜 일에 쓰지 않겠죠. 뭐 혹시 나쁜 일에 쓰시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이 질문들을 분석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에 맞춰서 상담과 전도와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쓸 이유 뭐가 있죠, 우리가? 왜 지금 다른 업체들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쪽 기능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 이걸 만들었을까요? 요거? 회원을 이쪽으로 모으려고. 회원들, 저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2달 만에 1억 회원을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위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죠. 교회니까. 자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현재 지역사회 대상으로 요거를 설명해 하고 알려주고 쓰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럼 지역사회 TV를 다 모으잖아요. 근데 TV만 모아요?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교회에서 보고 그걸 가지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자, 이래도 이게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근데다가 여기에는 없는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는 문서를 올려서 못해요. 그 기능이 없어요. 리튼이라는 것은 있어요. 리튼이라는 것은 별도로 한국에서 만든 건데 그거는 문서 올리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리튼이라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똑같죠, 모양이. 예. 동일한 모양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파일을 올려서 PDF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남의 거야. 잘 들으셔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남의 사이트에다가 내 파일도 올려주고 내 주소도 올려주고 다 올려서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내 서버가 있다면 내 서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거, 내 안에서. 보안이 철통 같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문서 하나도 오픈 AI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는 엔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픈 AI의 API 엔진이 있고 하나는 PDF 엔진이라는 다른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에서 가공해서 오픈 AI의 기능을 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면 올리는 것마다 다 오픈 AI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여러분이 문서 모드로 하는 거는 내 서버에 교회 서버에 저장되고 문서 모드를 해제하면 요거는 오픈 AI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문서 모드의 정보는 다 여기에도 남습니다. 자, 이게 가볼까요?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문서 모드로 했던 것도 요거죠. 이거는 B 모드거든요. 오픈 AI 걸 이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정보를 오픈 AI 오픈 AI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오픈 AI도 정보가 가지만 여기 우리 서버에도 남아요. 교회 서버에도. 그럼 교회는 벌써 맞춤형 상담, 맞춤형 전도, 맞춤형 교육, 맞춤형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도 작은 네이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관리를 들어가면 이분들이 올린 문서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문서들을 올리는지, 교회에서 올리는 문서, 성도들이 올리는 문서, 직원들이 올리는 문서를 다 여기서 같이 보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겠죠. 자,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뭐 여기서 질문하는 거야. 비문서 모드에서 이렇게 자,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질문 50개만 골라줘. 클릭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질문이 나오기 시작,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나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질문을 50개를 뽑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중단하고 다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성경에 대한 질문 30개만 뽑아줘. 여러분 질문 만들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가볍게 얘를 이용해서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질문을 고급스럽게 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문서 모드를 가동시키면 또 문서 모드 안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제가 저희 노하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정보가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GPT를 이용해서 가공을 했더니 와 1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는 지금 최근에 지금 저희 경험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DB들이 완전히 새로운 DB로 바뀌어버린 거죠. 네, 가치가 완전 폭등을 한 거죠. 네,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모양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정말 흔히 말해서 돈 된다라는 대박,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GPT와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빅데이터 되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서 모여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GPT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막 1000만 개, 2000만 개 데이터 막. 이 데이터를 GPT하고 연동을 시키면 갑자기 예, 돈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이 정도면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여진 이 GPT의 모든 데이터들을 여러분은 정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질문 예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입력하면 여기서 질문을 입력하면 여기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은 사실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생각이 안 나. 여러분도 뭐 질문하려고 하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그걸 미리 여기다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넣어놓고 여기서 검색을 하게 이제 만들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검색하거나 찾아서 또 내가 질문을 하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물으면 되겠죠. 여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일치감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성경 본문 5개만 찾아줘. 라고 돌리니까, 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주제에 관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치감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죠. 예,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5개 아니라 100개 찾아달라고 찾아줍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 수용, 용서의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클릭하고 눌러지니까 바로 이제 예, 답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일반 모드입니다. 그런데 일반 모드는 아까 여기서 해도 되죠. 여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왕이면 여기서 하는 게 좋죠. 우리 거에서 하는 게 좋지. 그래야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걸 잘 쓰라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 5시간 업무가 5분에 된다는 건 지금 이미 알려진 거죠. 저도 마치 이제 써보신 분은 다 알죠.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지. 예, 그래서 이제는 GPT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나눠질 만큼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성도 사업장 정보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메뉴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사업장 분석. 자, 눌러봅니다. 그럼 사업장 분석에서 성도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만 찾아줘. 아니면 주소까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무슨 동에서 집사이면서 뭐 하는 사람만 찾아줘.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 찾아준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유모 정보에서는 유모 정보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유모 정보를 찾아내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교회 맞춤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먼저 이 주소를 이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주소 드리면 현재 이 주소 여기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관리자를 가야만이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가면 이게 관리자죠. 예, 이 관리자를 들어가야 여기서 메뉴를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관리자까지 주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25명이 막 메뉴를 섞어버리니까 난리가 나겠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워버리고 내가 하려면 너가 지우고 막 정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자에 접근할 수는 없겠죠. 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판단해서 샘플로 그러면 우리 교회 걸로 만들어 달라. 뭐 한다면 그때는 이제 따로 여러분 사이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테스트 기반을 거쳐서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와서 하기는 어렵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직원용입니다. 예, 직원용은 내가 로그인을 하고 직원으로 승인을 받으면 여기서 직원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메뉴가 생성이 납니다. 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용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직원용 가면 여기 직원용이 클릭이 되죠. 여긴 직원으로 승인 받은 거예요.
그럼 클릭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메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 메뉴를 메뉴에 문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유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직원 승인만 받아도 내가 내 거 메뉴 만드는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고객용 상담용을 쓸 수가 있겠죠. 다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체험하기를 통해서 저희가 주소를 오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예, 요걸 쓰시고 나는 진짜 이거 관심이 있다. 나 정말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거. 그러면 직원을 좀 승인을 해달라. 하면 저희가 별도로 직원 승인을 해드리면 이 세 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것만 일단 공개해 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이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거나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면 그분들에게는 별도로 직원 승인을 본사에서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걸 다 같이 쓸 수 있는 라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들은 얘기 보시면서 들은 얘기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왜 우리 교회가 맞춤형 GPT를 써서 지역사회를 먼저 끌어안고 그들이 질문하게 하고 그들의 정보를 내가 받아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사용하고 교회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또 교회 성장에 사용하고 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교회 주소에 연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의 맞춤형 GPT의 오늘의 모습이자 미래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작은 네이버 하나, 작은 오픈 AI의 범용 GPT를 내가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께 기능이 더 좋죠. 맞춤형 기능이 들어있어서 우리 문서를 쓸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 거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빌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